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사용하는 동안에 그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 다시 얘기하면 그 메모리를 공간을 찾아갈 수 있는 이름이에요. 변수는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선언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변수 이름을 만드시는 규칙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고요. 변수 이름을 만드실 때는 알파벳, 숫자, 그 다음에 특수 기호들 중에서는 언더스코어하고 달러만 사용하세요. 다른 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언더스코어나 달러 같은 거를 사용해서 변수 이름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알파벳과 숫자를 이용해서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 이름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X로 쓴 것과 대문자 X로 쓴 거는 서로 다른 변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고요. 변수 이름을 만드실 때 알파벳과 숫자를 섞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글자는 무조건 알파벳이어야 돼요.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숫자는 두 번째 글자 이후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 이름을 만들어 버리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없어요. 컴파일 자체가 되지 않아서 에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 이름으로는 자바에서 예약이 되어져 있는 예약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약어라고 하면 뭐 퍼블릭, 클래스, 스태틱, 보이드, 인트 이런 것들 있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코드를 만들면서 우리가 몇 개 안 만들어 봤지만 한 4개 정도의 자바 파일을 만들어 봤지만 거기에서 특별한 색깔로 표시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 패키지, 퍼블릭, 클래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인트. 그러니까 변수 이름으로 인트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인트. 이거 안 돼요. 이 규칙에는 맞죠. 앞에 타입을 썼고 뒤쪽에 이름을 썼으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안 돼요. 왜? 얘는 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바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예약어기 때문에. 네. 인트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트 이것도 안 돼. 네. 그런 얘기고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만드실 때에는 그 변수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느냐라고 의미가 있는 이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아. 이거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저장하면 넘버라고 이름을 지워주고 사람의 이름을 저장하는 변수다 그러면 nam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사람의 이름을 저장하는 변수를 넘버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많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안 되진 않지만 그 변수가 어떤 내용을 저장하고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게끔 이름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코드를 읽을 때 더 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예제들이 있지만 변수 이름을 만드는 예제예요. 변수 이름을 우리가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만들려면 한 단어 이상, 그러니까 즉 두 단어 이상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 아이디 그러면 유저 아이디 이렇게 만들잖아요. 사용자 비밀번호 그러면 유저 패스워드 이렇게 만들겠죠. 자, 이런 변수 이름을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언어에서는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를 만든다.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는 문자 열이게 정수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서도 그냥 간단하게 유저 언더 아이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유저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이디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그냥 전부 다 소문자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유저 비밀번호 같은 거 볼까요? 패스워드. 자, 이렇게 쓰니까 이거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읽기 어렵죠.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를 좀 읽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게 유저 패스워드인지 뭐 읽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읽기가 편하냐? 중간에 언더스코어를 넣어주면 읽기가 편하죠. 네.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고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다 언더스코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의 패스워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언더스코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만드는 거를 더 선호해요.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하면서 두 번째 단어를 붙여줄 때 첫 번째 단어만 대문자, 그리고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첫 번째 단어, 여기가 두 번째 단어. 시각적으로 약간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변수 이름을 만드는 것을 선호를 해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까멜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낙타의 등이 이렇게 솟아 나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어들을 붙일 때 그 붙여지는 두 번째 이후 단어부터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만드는 까멜 표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언어에 따라서는 아까처럼 모든 단어를 전부 다 소문자로 만드는데 이렇게 여기를 단어와 단어를 언더스코어로 붙이는 이런 관습을 선호하는 언어도 있어요. 파이썬 개발자들은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자바 개발자는 까멜 표기법을 쓰는 거를 좋아해요. 이런 거는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뱀처럼 길게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그런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저는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자바 까멜 표기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저희가 그 강의 후반부에 파이썬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또 만들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언어를 그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관습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코드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위쪽까지는 여기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에러가 나는 거고 여기는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자바의 데이터 타입. 우리는 전 시간까지는 int, 정수를 저장하는 것만 했어요. 정수를 저장하는 것만. 근데 그런 예약어들이 몇 개가 있느냐? 전체 예약어는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어요. 그거를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자료 타입이라고 불러요. 형이라고 하는 게 한자예요. 타입에 해당하는. 자바의 기본 자료 타입은 8가지. 불리언, 바이트, 숏, 인트, 롱, 캐릭터, 플롯, 더블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루진 않을 거지만 참조 자료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건 나중에 할게요. 이 기본 자료형이 뭐냐? 기본 자료형이 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뒤에를 먼저 볼까요? 뒤쪽에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림. 자료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얼마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소수점에 있는 실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몇 바이트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몇 바이트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즉 컵이 필요한 거예요. 컵. 정수 타입만 보면 자바에서의 정수 타입은 5개가 있어요. 바이트, 숏, 인트, 롱, 캐릭터라고 하는 이렇게 5개나 있어요. 5개나 있는데 왜 이렇게 5개나 만들어 놨느냐? 컵의 크기를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가 필요한데 그 정수가 숫자가 크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00, 200, 300 이런 정도의 크기만 필요해요. 그럼 메모리가 조금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2만, 3만, 10만 이런 정도의 크기의 정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컵을 보면 이 컵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있고 숏에 들어갈 수 있는 커피의 양이 있고 톨에 들어갈 수 있는 커피의 양이 있고 톨 다음이 뭐죠? 벤티인가요? 잘 모르겠네. 벤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있고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바에서 바이트냐, 셔트냐, 인트냐, 롱이냐 이런 이름을 만든 게 뭐냐면 정수들을 저장할 때 어느 정도 크기까지의 정수를 저장할 것이냐, 정수를 저장할 때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를 약속하기 위해서 이런 예하버드를 만든 거예요. 예하버드. 비트, 바이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바이트는 제일 작은 거, 쇼트는 조금 더 큰 거, 인트는 좀 더 큰 거, 가장 큰 정수는 롱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할게요. 이런 정도로만. 캐릭터는 조금 달라요. 캐릭터는 약간 조금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문자를 저장하는 타입인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실수 타입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실수는 플롯이라고 하는 타입과 더블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플롯과 더블. 결국 이것도 뭐냐면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예요. 크기. 네.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4바이트라고 하는 크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요 정도 크기의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플롯. 그러면 더블은 뭐냐면 이거의 2배 크기. 플롯이 4바이트면 더블은 8바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2배 크기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플롯보다 2배 크기의 메모리를 사용해서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저장하는 타입을 더블이라고 얘기해요. 더블이라고. 정수를 저장할 때 가장 기본은 인트입니다. 인트고요. 자바에서는 4바이트라고 하는 크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의 크기가 컵의 크기가 4바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위다. 그런 정도로만 지금은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롱은 거기에 2배예요. 그러니까 8. 셔트는 인트의 절반이에요. 2. 바이트는 셔트의 절반이에요. 1. 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게 인트가 기본 4바이트라고 하는 메모리 크기를 사용해서 정수를 저장을 하고요. 롱은 그거의 2배 8바이트를 사용을 해요. 실수 타입은 플롯이 4바이트, 더블이 8바이트인데 기본은 더블이에요. 8바이트가 기본입니다. 8바이트가 기본. 그래서 더블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저장하지 않는 타입이 불리언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불리언은 참과 거짓말을 저장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자바의 기본 타입은 이렇게 8개. 불리언, 바이트, 숏, 인트, 롱, 캐릭터, 플롯, 더블. 지금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외우시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보통 여러분들 그 정수를 사용하실 때는요, 인트나 롱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바이트나 숏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게 나오게 된 거는 뭐냐면, 과거에는 컴퓨터의 메모리가 되게 제한적이었었어요. 지금이야 뭐 4기가, 8기가, 16기가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 좋은 컴퓨터다 그러면 32기가나 64기가도 사용하고요. 여러분들 핸드폰만 해도 뭐 64기가, 128기가 이러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컴퓨터가 사양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아껴서 써야 됐어요. 그래서 작은 숫자를 저장할 때는 메모리를 조금만 사용하고 큰 숫자를 저장할 때는 큰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이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도 만들고 쇼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도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 사양이 너무 좋아졌어요. 메모리가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 타입인 인트를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인트를 사용하다가 부족하다. 내가 인트에 저장할 수 없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롱에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롱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수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 플롯이라고 하는 타입을 썼었는데 요즘은 플롯 타입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더블을 사용하시면 돼요. 더블. 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실제로 얘네들을 우리가 사용을 한번 해보죠.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바이트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요거까지 하면 너무 여러분들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서. 자, 그러면 몇 가지 정수 타입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먼저 하나 좀 만들게요. 패키지. 프로젝트는 2번 프로젝트 계속 사용할 겁니다. 2번 프로젝트에서 src 폴더에서요. 패키지 만드시고 패키지 이름은 as.java까지는 똑같이 하시고요. variable 3번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 패키지니까. 그리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피니쉬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패키지를 만드셨으면 패키지에서 다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패키지에서 클래스를 만든다고 했죠.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variable name 3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도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는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인 메서드 체크하겠습니다. 체크를 하셨으면 네, finish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variable main 3번 하고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을 겁니다. 네, 아까 제 강의 노트에 있었던 내용을 여기서 주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자바의 기본 데이터 타입 기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primitive라고 하는 게 있어요. primitive 데이터 타입이라고 불러요. 우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숫자들을 저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숫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정수냐, 그러니까 소수점이 없는 숫자냐, 정수 타입. 그리고 실수냐, 소수점이 있는 그런 숫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정수 타입은 바이트. 얘는 1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해요. 1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하고요. 쇼트. 이거의 2배예요. 2배. 2바이트의 메모리 크기를 사용을 해요. 인트. 이거의 다시 2배예요.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하고요. 가장 큰 게 롱. 8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다 얘하고예요. 그 자바의 키워드들이에요. 변수를 사용할 때 앞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 이름인 거예요. 바이트, short, int, long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 타입 중에 특이한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캐릭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2바이트 사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정수 타입에다가 포함을 시키느냐?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트, 쇼트, 짧다, 인트, 인티저, 정수, 얘가 기본, 롱, 인트보다 길다. 그래서 롱.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실수는 플롯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이게 4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메모리 크기를. 그 다음에 더블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요. 얘가 8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플롯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실수를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죠? 뭐 예를 들어 1.23 이렇게 표기하죠. 그쵸? 뭐 1.234 이게 실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12.34 요거는 좀 다른 숫자죠. 그죠? 네. 12.34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점이 뭐냐면 소수점을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소수점이 이렇게 움직여 다닌단 말이에요. 움직여 다녀요. 그렇죠? 소수점이 여기 있으면 1.23이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 12.34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수점이 이 자리에 있으면 123.4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숫자는 다 다른 숫자예요. 소수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숫자가 되는 거죠. 소수점이 마치 물 위에서 떠다니는 것처럼 움직여 다닌다라고 해서 플롯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떠다닌다라는 뜻이거든요. 물 위를 떠다닌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넘버 소수점이 움직여 다니는 포인트가 움직여 다니는 숫자. 그래서 실수가 플로팅 포인트 넘버인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플롯이라고 만들었던 거죠.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아닌 거를 저장하는 타입이 뭐가 있냐면 논리 타입이 있어요. 논리 타입. 논리 타입은 불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불리언이라고 하는 것은 true냐 혹은 false냐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true 또는 false만 저장할 수 있는 true 또는 false만을 저장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참이냐, true냐, false냐만을 저장하는 타입을 boole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딱 여기 정수까지만 할게요. 정수까지만. 우리가 사용할 일은 거의 없지만 바이트라고 하는 타입을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 타입 변수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그냥 A를 선언하고 동시에 값 얼마를 저장할까? 2를 저장할까요? 2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우선 타입 이름을 쓰셔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쓰니까 벌써 색깔이 다르죠. public, static, void처럼 여기도 뭐라고 나와요? 바이트. 색깔이 같은 색깔이죠. 자, 이런 색깔들의 그 단어들이 자바에서 예하고 키워드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된 의미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 그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 안 되는 단어고요. 그 다음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기로 했죠? A라고 하기로 했죠. A.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값을 뭘 저장하겠다? 1을 저장하겠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장되죠. 아무런 문제 없이 저장이 잘 되죠. 저장이 잘 되고 프린트 해볼까요? 네, 출력 A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죠. system.out.println A는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더하기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냥 단위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제가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컴퓨터에 익숙해지시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제가 비트 바이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게요. 그냥 지금은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그 컵의 크기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네. 스타벅스 가면 뭐 숏, 톨, 뭐 벤티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뭐 라지, 레귤러 뭐 이렇게 그런 컵들 크기가 있는 것처럼 그냥 컵의 크기 정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컵이 작으면 저장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컵이 크면 저장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가 훨씬 커지겠죠. 그렇죠? 그 한계를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그 한계를 보여드리면 자, 변수 A의 값은 변수 A의 값을 256으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변경이 될지 안 될지.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A라고 하는 변수는 선언이 되어 있어요.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값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만 하면 될까요? A라고만 하면 되겠죠. 거기다가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256 썼어요. 당장 에러가 나네요. 빨간 펜 선생님이 등장했어요. 그쵸? 여기 빨간 펜 선생님, 빨간색 밑줄 쫙, 그죠? 네. 거기다 마우스 올리세요. 마우스 올리시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보여요. 자, 에러 메시지가 뭐냐면 일단은 뒤쪽 거 읽지 말고요. 앞쪽 것만 읽어볼까요? 타입 미스매치. 타입이 맞지 않는다죠. 왼쪽하고 오른쪽에 타입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A는 무슨 타입이에요? A는 바이트 타입인데 256은 바이트 타입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정수인데 바이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컵이 넘쳤다는 뜻이에요. 256에서 255도 안 될 거, 127로 해볼게요. 127. 127로 숫자를 바꾸니까 저장이 되죠. 그렇죠? 네. 127은 저장이 돼요. 여기서 숫자 하나만 더 늘려보세요. 128. 여기서부터 저장이 안 돼요. 그렇죠? 127까지는 빨간 펜 선생님이 없어요. 근데 127에서 128로 늘리는 순간 빨간 펜 선생님은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이트에 저장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는 어디까지? 127까지만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256을 가지고 했었는데 128로 변경 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밑에서 이게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정수라고 하는 것은요, 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잖아요. 그쵸? 0도 있고, 0보다 큰 정수도 있고, 0보다 작은 정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수, 음수를 같이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 128이 아니라 플러스 127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운데 0이 있어요, 0. 네. 그러면 전체 숫자는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 256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바이트라고 하는 타입은 256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그 256개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컵인 거예요. 굉장히 작은 컵.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256이라고 하는 숫자가 2의 8승, 2를 8번 곱하면 256이 된다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256을 2로 나누면 그게 128이죠. 256을 2로 나누면 128입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혹시 뭐 정보 처리 기사나 이런 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시험에 가끔씩 나오긴 해서. 근데 외우진 마시고요. 아까처럼 우리가 코드를 만들다가 에러 나네? 그러면 그때 에러 내용을 보세요. 에러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타입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왼쪽은 바이트인데 오른쪽의 정수가 왼쪽 바이트에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요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이거 범위 넘친 거다. 컵이 넘쳐서 흘러나온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이트는 거의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크게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한 가지씩만 써보죠. 쇼트 타입 한번 해볼게요. 쇼트 타입 전수 이번에는 B라고 할게요. B를 선언하고 이번에는요. 아까 저장이 안 되는 게 128이었죠. 128을 저장을 해볼게요. 값 128을 저장을 해볼게요. 당연히 컵이 커졌으니까 저장이 돼야 되겠죠. 적어도 컵의 크기가 2배가 늘어났는데 저장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쇼트라고 쓰는 거예요. 변수 이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128을. 문장이 끝났으면 세미콜론. 문제 없죠. 문제 없고 출력도 한번 해볼까요? system.out.println B는 하고서 붙여줘야죠. B를 붙여주십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장이 잘 됩니다. 자, 그럼 요것도 한계가 있어요. 네. 요거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아까 1바이트가 256이라고 그랬잖아요. 256의 절반까지 저장할 수 있었죠. 2의 8승이었어요. 2배면은 16승이 되거든요. 2의 16승 한번 여러분들 계산기 같은 데서 계산해 보세요. 6536, 65,536이에요. 6536. 그럼 6536의 절반이면 3만 얼마일 거예요? 32767인가? 네. 자,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B의 값을 32,760
32768, 32788, 네. 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2767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안 돼요. 아, 되죠. 768은 안 돼요. 767까지는 되는데 768은 안 돼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127까지는 저장할 수 있었는데 128부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범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변경하려고 하면 이것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쇼트 타입에는 마이너스 32768 32,768 에서부터 32767 범위에 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에러가 나는 코드여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할게요.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절대로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외우시는 거 아니고 2의 16승을 계산하면 이게 6, 5, 5, 3, 6이에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되죠, 뭐 이거는. 그리고 이 6, 5, 3, 6을 2로 나눠요. 2로 나누면 3, 2, 2, 7, 14, 13, 2, 6, 12, 그 다음에 16, 2, 8, 16, 3, 2, 7, 6, 8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를 2로 나누면 그게 3, 2, 7, 6, 8이에요. 그래서 양수, 음수 중간에 0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2,768에서부터 플러스 32,767까지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는 제가 주석으로 적어드리긴 했지만 외우지는 마세요. 외우지는 마시고. 어쨌든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이트나 숏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저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인트는 코드로 작성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트에 저장할 수 있는 게 2의 8승, 쇼트에 저장할 수 있는 게 2의 16승. 그러면 인트에 이게 바이트고요. 이게 쇼트고요. 인트는 어떻게 될까? 2의 여기에 2배. 16의 2배면 32승. 2의 32승 계산하면은요. 20억 정도 될 거예요. 네, 2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단위까지 저장할 수가 있어요. 10억 단위까지. 그러니까 꽤나 큰 정수까지를 저장할 수가 있죠. 네. 근데 10억 단위의 숫자보다도 더 큰 숫자를 원할 때에는 롱이라고 하는 걸 쓰셔야 돼요. 여기에 2배면 2의 64승. 이거는 제가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조, 경, 해 이거를 다 넘어가는 숫자여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재산을 저장하는 인티저 변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3만 원은 넘을 테니까 인티저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삼성전자 회장 아저씨의 재산을 저장하는 인티저 변수를 만들고 싶다. 20억이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티저 변수 가지고 안 돼요. 롱 변수를 선언하셔야 돼요. 감이 오시죠?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숫자까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냐. 일반적으로는 인트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 인트에 저장할 수 있는 변수보다 더 큰 숫자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롱을 사용하면 된다. 예.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